자, 이거 얘기해 봅시다. MBC가 지금 적자 아니에요? 이것도 MBC 그 기자하고 같이 하대? 가로세로 연구소. 네, MBC 해직 기자.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같이 네, 그러니까 하고 같이 있죠. 하는데 네. MBC가 지금 1천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만 2천억 원이 그러니까. 났고 하반기까지 하면 메이비 2천억이 되지 2천억 않을까. 원대.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가 저 시사 프로 진행하는 주진우 네. 회당 600만 원 받았대는데 이거 강영석보다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글쎄 저게 그러니까 아니 적자 나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저 출연료라는 게 이제 저렇게 처음부터 팍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봐서 알잖아 우리. 네, 처음에 뭐 하여간 아무리 해도 50이나 100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시청률 나오고 반응 나오고 좋고. 뭐 반응 좋고 그러면서 한 번에 막 50만 원, 100만 원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을 받으려면 몇 년 해야지 몇 년. 600만 원은 진짜 그 배우들은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말고 응. 저런 식의 예능 프로에서도 6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 개그맨 진행자가 제가 보기로는 한 김구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주진우 기자가 네. 이거 뭐 시작하면서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김구라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이수근도 600을 못 받을 것 같고. 아마 뭐 저기 정글의 법칙 거기 누구죠? 김병만. 네, 김병만 그 정도 정도가 받겠지. 그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주진우 시작하자마자 600이야. 어, 적자 나는 회사가 저거는 뭐랄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600이면요 1년 하면 MBC 사장보다 더 높아지죠. 그렇죠. 네. 연봉으로 따지면 이게 3억이 넘을 거예요. 3억이 넘어요. 네. MBC 사장이 한 2억 좀. 그렇겠죠. 네, 2억 근데 받을 텐데. 사장보다 더 받고 네. 뭐 능력 있어서 받는 건 좋은데 시청률이 근데 저 스테로이트가 보니까 3%대 언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 안 좋은 건데. 그걸 글쎄 저걸 저렇게 주는 거는 참 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금방 끝나요. 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오래 하면 유튜브 지겨워하는 거야? 이거 끊어서 나가 걱정하지 마. 또 끊어요 이거는? 우리 돈 없는 우리만의 또 이 살라미 전술이 있어요. 편집하려면 힘드실 텐데. 살라미로 끊어. 걱정하지 마라. 그 남의 방송 그 걱정까지 해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는 데가 교통방송이잖아. 카메라를 하나 더 놓으시는 게 더 훨씬. 그 딴소리 하지 말고. 네. 근데 두 대 놓으면 되게 힘들어지죠. 힘들죠. 편집하기 힘들어. 집중해 주세요. 네. 교통방송이 서울시 거 아니야. 거기 사그리 좌파들 진행자들로 앵커들 진행자로 싹 갈아엎더니 MBC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 아직도 하고 있죠? 김가수 이번에 얼마 전에 하차했나 보던데. 아 그래요? 왜냐면 다 좌파가 시사 프로고 음악 프로고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오래 한 김갑수들을 당신 쉬라고 그랬는지 그건 좀 약간 뭐 그랬나 보더라고. 하여튼 MBC 장악하자마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아놓고 막 김제동이 KBS지. 네. 그거 막 갖다가 심어놓고 그냥 뭐 김어준 뭐 김미화가 TBS 있을 겁니다. 네. 글쎄 막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가 600만 원씩 이 거래가가 있잖아요. 거래가를 한 3배 정도 내가 보기 때 적어도 3배는 더 많이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죠? 네. 이래서 노조가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노조가 MBC에 원래 3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지금 주도권을 장악한 언론 노조는 뭐 자기들이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소리 안 하고 다른 반대 노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평가 좀 해주세요. 지금 요즘 하는 거. 뭐처럼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보여지는 바닥이.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쇼도 하루 이틀이지. 네. 너무 이제 이게 쇼라는 게 레파토리가 다 있거든요. 네. 선수들은 다 알았는데 이제 네. 국민들까지 다 알게 생겼어. 네, 미천 다 드러났죠. 네, 다 드러날 때가 이제 됐고
그나마 이번에 어떻게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남북회담하고 뭐 해가지고 조금 그 남북회담을 그냥 온갖 방송 다 안 하고 그냥 온갖 공중파 언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11% 올랐던 그걸 11% 글쎄요. 나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해. 약간 이상한데 약간 메이비 이제 거기서부터 금방 빠질 것 같아요. 그래, 금방 빠져. 예, 50% 초반 정도가 지금 사실 정상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하면 이제 40%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억지로 해놨는데 이제 보면 도대체 그래서 북한 가서 한 게 뭐지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없죠. 한게 아니, 관람했지. 네, 없어요. 사진 찍고 능라도 경기장 관람하고 백두산 천지 우리 못 가봤는데 또 네. 가보시고 환영 인민들 새벽 1시에 막 도열해서 훈련해가지고 그것도 훈련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환영받고 직사 대접 받고 온 거. 평양냉면 드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환대를 받다가 미국 가 보니까 또 완전 부대접 받고. 네, 완전 그 사진들 봤어요? 참 쪽팔려서 나는 진짜 네. 우리나라 그래도 그 팩트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어제 오늘 난리 났더라고요. 막 이런 또 그쪽 그 관제 언론들이 막 또 이게 무슨 팩트 체크니 무슨 어쩌고 가짜니 어쩌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이거 선수들이 난리 치는데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또 우리 네티즌 수사대라고 네. 수사까지 필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똑같은 행사, 비행기 내리는 장면, 또 어디 가는 장면 이런 거 똑같이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 거긴 대통령 대접을 받았고 이번에는 무슨 어디 국장이 실무국장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돼. 아니 이용호,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이 북한 그 며칠 있다가 들어온 이용호, 딱 이틀 있다 들어온 이용호는 그냥 그 베이징에서 오는 그냥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거거든요. 그 일반 비행기가 트랩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 차량 20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경호하고 이거 의전하고 모든 사람을 차량 20대를 동원해서 샥 해가지고 그 앞에서 싹 빼가지고 저쪽 그런 통로 절차 그런 것도 아니에요. 통로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공항 그 길에서 이 공항 활주로에서 그냥 바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아무 절차도 안 거치고 호텔로 바로 데리고 갔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튀기네. 진짜 그거 보면 그러니까 북한 이게 무슨 실무 방문이네 뭐네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의전을 그렇게 박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네, 그리고 그걸 박하게 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유엔 본부를 뉴욕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올해 건 아직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작년 사진들을 보면요, 인도, 중국, 독일, 영국, 일본은 레드카펫 다 깔고 당연하지. 의장대 하고 다 미국 쪽에서 나와가지고 다 해주고 다 했어요. 아니, 동맹국 그 나라들도 다 실무 방문이에요. 당연하지. 네, 당연히 유엔 방문은 다 실무 방문으로 하거든요. 특히 동맹국 국가 원수가 오는데 이렇게 푸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미국에서는 그냥 쓱 보여주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를. 아니 근데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외교에서는 못마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안 되니까. 동맹 그만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의전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중국도 혼밥 먹이고 왜 의자 이렇게 특사 갔는데 이렇게 같이 안 앉히고 테이블에 이쪽에 앉히고 이를테면 이렇게 앉으시고 저 이렇게 앉힌 것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경영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중국은 3,000년 동안 조공했어요. 그러니까 중화사상. 어떤 나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고 순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기가 막힙니다. 선수들이지.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 걸로 이게 눈치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겠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1, 2차간 다 교체. 외교 안보 연구원자까지 그냥 교체. 왜냐면 자기 쪽팔렸다 이거야. 니네 실무자들 뭐 했길래 나 이렇게 쪽팔리게 푸대전 받게 만들어. 외교 참사.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실무자들이 잘못한 게 외교 참사인데 그거를 사실은 강경화 장관한테 물어야죠, 책임을. 당연하지. 근데 강경화 장관은 다들 알지만
허수아비. 네, 뭐, 이거 뭐, 영어만 잘하는 거야. 네, 그냥 영어 발음은 좋더라. 사실은 통역관이죠. 그렇지. 원래 통역 출신이에요. 그래, 통역 출신. 원래 통역 출신이에요. 영어 발음 좋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 외교 장관을 없으니까, 시켜놓고. 본인이 할 말 없으니까 외교관들이 영어 너무 못한다? 코미디야. 네, 외교관들이 영어 못한다고. 뭐 외교 장관이 그 1년 동안 나간 메시지 중에 그거 하나 말고는 뭐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전술핵이 뭔지 그거 네. 헛소리 하시고. 네. 아니, 그냥 아예 모르는 거죠. 그거. 아예 모르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뽑아는 놨고 그것도 박고부장이 또 청문회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장관은 못 바꾸고 그냥 청문회 안 하는 차관들만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뭐 되지도 않게 자기가 수석 네고시에이터 자처해놓고 일을 다 그르치고 있잖아요.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 아니, 그러니까 그르치고 있잖아. 본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뭔 메시지? 아니 그게 김정은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황당한 말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오늘 깠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예요. 탑 스포크스맨이라고 썼는데. 수석 대변인 끝밖에 안 된다 이거. 김정은 얘기나 가서 전달이나 하고 그거 칭송이나 근데 하고. 미국이 사실 아니 북한하고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왜 중간에 끼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조종하는 거에 노란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이용호 오는데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준 거죠. 20대 쫙 해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호텔로 딱 해서 딱 가서 회담하고. 그러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 풀해줘. 아이 네, 당신은 아니, 그러니까, 오거나 말거나 그만 껴라 이거죠. 그만 아니, 껴라. 그래. 근데 오거나 이번에도 말거나 시원하도 안 하죠. 사실은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만나준 이유는 FTA 서명하려고 만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내 뭐 이렇게 A4 용지 보고 있는데 듬둥마는둥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자기 얘기할 순서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FTA 얘기만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FTA 사인 딱 거기 하고. 선수야.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그 손 모양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손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슨 사인이야? 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 계속 하는 동안에 계속 이런 그리고 뭐 어차피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뭐 못 알아듣으니까. 이거 통역은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것도 그래요. 사실은 정상 간의 대화를 할 때 이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조금 나가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정상 간의 대화를 할 때는 통역 쳐다보지 않고 정상끼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그리고 뒤에서 이제 네, 듣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 쪽으로 이렇게 귀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쪽을 안 잡고 이거만 잡는데 몇 장면 걸렸어요. 이렇게 화면에. 진짜 코미디다. 완전히 코미디인데. 근데 이제 이 손 모양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손 모양이 뭐예요? 언제 또 나온 거냐면 어. 그 이제 트럼프가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실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때 그랬구나. 네,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떠들 때 딱 요 손 모양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했을 때 손 모양과 이번에 문 대통령 했던 손 모양 이렇게. 우리가 동급이 된 거네. 근데 이 손 모양을 나이지리아하고 우리 국력이. 네, 인도,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영국 이런 나라 만날 때는 아베는 이번에 아유, 뉴욕에 왜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 아유. 자기 건물. 거기 딱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회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고 트럼프 타워에서. 하루 종일 있었더만. 네, 그리고 골프 치자고 해서 그러니까 골프 하루 치고. 종일 있어. 근데 우리는 FTA까지 이게 개정안이라고 안 하고 그 브랜드 뉴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새로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거다.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다. 새로운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개정안이죠. 그런데도 진짜 브랜드 뉴라고 할 만큼 새로운 거다. 아직도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뭐 의약품, 자동차, 농업에 있어서 엄청난 양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좀 이제 파악을 해서 나오는 순간 이제 좀 많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내줬는데 또 참 뭐랄까요.
근데 참 그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그거 하고 싶었을까? 참. 그러게 말이야. 네. 롯데가 인수한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였나 원래 호텔이 한번 검색 좀 해보실래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인지 뭐 원래 그 뉴욕에서 제일 전통적으로 유명하고 오래된 호텔이 오래된 호텔이 플라자하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그렇지. 아스토리아거든요. 근데 여기네. 근데 이제 뉴욕계 생각보다 이제 아직도 있나? 김부선, 이재명의 3억 선배가 2위네. 뭘 찾는 거야? 이거. 여기네. 네. 그죠? 뉴욕, 힐튼. 안방에서, 했구나, 이거는. 그러면, 자. 롯데 팰리스는 원래 어느 호텔을 뉴욕 팰리스.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 유명한 호텔은 아닌데 이거 50번가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고 그 유명한 호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우리 한국계 호텔에서 한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롯데 팰리스 호텔에 불렀는데 사실 신동빈 회장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게.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싶어요. 이재용이는 재판 중에 뭐 이런 일이고 뭐 그리고 북한 끌고 가고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이렇게 깊이가 없이 말이야. 조금만 들어가면 엉성한 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사진 찍는 것만 퍼포먼스 딥다 하고 조금만 한 발짝 들어가면 자 강영석 변호사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저 후원 계좌를 올려놓으면 돈이 좀 들어오나요? 아직 안 들어왔다. 왜? 들어왔나요? 진짜. 저게 이제 주시겠지. 저게 들어오는 게 이제 진짜인데. 진짜요? 정규 TV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대. 난 10,000원 들어왔어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1등한테 주고 싶은 거죠. 몰아주기. 그런 거. 아니 뭐 정규 TV는 언젠가는 유튜브로 한 3천 버는데 저 후원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대요. 야. 그럼 거기 기자도 많잖아요. 강석 변호사님, 소아지님 안녕하세요. 네, 전은정님 반가요. 가로세로 봤나보다 이분. 가로세로 반가요. 강석 변호사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으네. 그다음에 강석 변호사님이시다. 와우. 그다음에 하팅 박문환님, 강영석 변호사님 화이팅. 강영석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이랬더니 힘내라는데 이 사람은 멘탈 갑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웃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김성희님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 많아요. 이분 가로세로 진짜 재밌어요. 반갑습니다. 강영석 반갑네요. 야 인기 좋네. 봉규쌤 오랜만에 보이네요. 뭐 이 것도 있고 강변 오고 나서 시청자 수 3배 올랐음. 혼재부터 야저 이재명 씨 울고 있어요. 재밌다 이거. 강변 이거 이겨주세요. 이재명이 이겨달래. 화이팅. 가로세로 진짜 재밌어요. 강효석 좋아. 강효석님 덕분에 그거를 조금 더 메시지 있게 하려면요. 쓰시는 사람 이름을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황준형님 강효석 인기. 조병혜님 화이팅. 강효석 유유님 곧 700. 강효석 부산 태국 집회 오세요. 천문님 부산 태국 집회. 그러니까 저기 몰라요. 모르는데 집회 이제 오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막 다 그 내용 읽는 거에 그렇기보다는 김미연님이 보내셨네요. 꼭 이겨주세요. 야, 뭐 라디오냐 내가. 이렇게 야, 좀. 그거 반무리진 그대에게 네. 반무리진 그대에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을 하더라도 그때 임팩트 있게. 좀 6시 정규제 갑니다. 라디오 같아요. 노잼 이런 거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유한국당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강영석 변호사님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쇄신해달래요. 들어갈 의사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질문해 주셨어. 뭐 쇄신해달래 거기 들어가서. 지금 뭐 이렇게 당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판이니까 네. 강변이 들어가서 거기를 좀 쇄신해달라는 지금 요청이에요. 어떻게 글쎄요. 의향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황교안 총리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거 황교안 총리고 본인 얘기해. 예,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안 들어가는데 황교안 총리가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들어가 봐야 뭐 네. 별로 뭐 네. 이미지.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프로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영석 오세훈 한국당으로 소환하자 이런. 오세훈 시장은 지금 한국당이에요. 그렇지. 네, 한국당에서. 네. 아, 이게 이제 대권 주자로 소환하자 이런 말씀이시지. 네, 네. 김영환님, 이봉규 강적들에서 왜 잘렸어요, 김영환님? 강변이 썰전부터 다시 접수하래. 썰전부터. 썰전. 글쎄요, 근데 JTBC가 요새 좀 분위기가 네, 그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좀 뭐 완전히 그냥 그래서 글쎄요. 뭐 불러주지도 않잖아 지금 아직. 그렇죠. 뭐 불러주면 나가죠. 근데 뭐 요새 일단 좀 가로세로 연구도 좀 더 해보고 그게 이게 얼굴 자꾸 비추면 예, 그게 또 저게 또 별로 안 좋습니다. 가끔 나와야죠. 초이스 와이즈님, 무당파가 대세 아닌가요? 무당파로 남으라는 말씀 같은데. 세파랑님, 똑똑한 국민은 지한당을 우파로 안 봅니다. 자한당을 우파로 안 봅니다. 자한당의 우파는 우파죠. 근데 좀 뭐랄까 실망스러운 우파야. 왜 이렇게 좀 뭐 더 이상 뭐 비판. 좌파 작업에 당한 듯. 정민주님, 장영석도 좌파 작업에 당한 듯.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래요? 글쎄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좌파들이 강석을 찍어서 방송에도 자르고 이번에 뭐 검찰 구형 때리고 이런 거 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도?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뭐 하여간 제가 생각한다고 그러는 건 그건 내가 대신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표정은 네. 표정은 딱 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최효식님, 강 변호사님 역적 있는 당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저런 저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당 깨고 나갔던 양반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뭐 물론 그 우파 대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왜 2004년 3년 그때 그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나갔다가 이 구민주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그런 많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걸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제 두리뭉실 말 돌리기 잘하시는 듯. STK 인더스트리 스님이 말 돌리기 잘한다고. 저요? 말 돌리기 하지 마.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뭐 그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세게 합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해봐야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나오라니까. 도와줘 좀. 나오라니까. 야, 나오긴 그러지 했는데. 말고 좀 도와줘. 네. 둘 다 블랙리스트죠, 현 정권. F킬러님. 야, 이분 F킬러답게 확 쏘셨네.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렇게 뭐 보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런 거고요. 네. 하여튼 종이에는 이 정권은 자기들이 블랙리스트 종이 가지고 공격해서 다 깜빡 보냈기 때문에 조윤선 사건 뭐. 네. 근데 종이는 안 만들 거야. 그러나 암암리에, 그죠? 네. 자, 쟤는 안 돼. 아니 저기도 뭐 종이에다가 한 게 아니라 그 저 압수수색 해가지고 파일이 걸린 거예요. 그 파일이나 하여튼 파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 근거는 안 남기시겠지. 근데 왜냐면 이게 그렇게 전달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심전심으로 그래 쟤는 안 돼. 뭐 알지 이렇게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뭔가 있지야지. 네, 뭔가 있고 파일이 뭔가, 됐든 네, 서류가 뭔가, 됐든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털면 또 다 나오게 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있구나. 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초를 또 밟으시겠구나. 네. 그러려면은 우파 정권이 들어가야지. 강용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좀 이 정치를 좀 저기 해서 뭔가 정권 우리가 탈환에 어떻게 한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앞장서든 아니면 누구 앞장서는데 뭐 역할을 하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이건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왜 정권을 저쪽으로 넘어갔느냐. 이게 하여간 어찌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뭐 41%라고 하지만 안철수 당시 안철수 후보의 표를 어떤 성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하여간 그 표도 적어도 우파는 아니었어요. 네, 중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를 잡아오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우파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원치 않았던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한 당이 매력적인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파적인 가치라는 게 중도한테 맥힐 수 있게끔 어필을 매력을 결국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안보가 좀 튼튼하고 나라가 뭐 하루하루 외국 갈 때마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올라가 있고 말씀드린 순간 나라 선임 중도들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경제가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야. 결국은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우파가 뭐 이쁘고 좋아서라기보다는 유능했잖아요. 네? 산업화 그렇지. 라는 거를 뭐 대변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 유능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감성적이고 뭐 이런 거에 당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오만했죠 한마디로. 그렇지. 네, 우파가 오만 인정해야 돼. 네, 그 오만함을 좀 버리고 그리고 진짜 유능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좀 참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걱정입니다. 서상원님, 황교안은 싸움 못해. 싸움은 홍준표가 최고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은 잘하지. 사실은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게 시차가 있어서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당 시절에 이렇게 초식 의원들 아니에요. 네? 야당 의원을 하려고 의원이 된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을 하려고 된 거거든요. 동물로 말하면 초식 동물이네. 네. 순하고 네,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질이 멸렬한 건데 이번 총선에서 사자들이 호랑이들 하이에나들이 나와요. 야당으로서의 어떤 야성 그리고 투쟁력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들여보내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투쟁력 하면 강용석인데 투쟁 잘하잖아.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이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선택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 이런 현실보다는 일단 이 국민들에게 우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에 이번에 요거 김성태, 김무성 보수입니까? 무궁화님 대답해 주세요. 김성태, 김무성 보수입니까? 하고 무궁화님. 아니 그러니까 저걸 묻는 분들은 다 왜 묻는지 제가 알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강용석의 생각. 묻는 분들이 이제 저는 요즘 이제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수가 우리를 스스로 너무 한정지 있는 게 있거든요. 우파라는 표현이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익이라고 해도 좋고 우파라고 해도 좋은데 근데 이제 김성태, 김무성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그렇게 묻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같이 탄핵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은 질 생각을 안 하고 쑥 해가지고 들어와서 갑자기 여기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아니 당 깨고 나가서 그때 당 깰 때는 다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반기문 들어오면
이렇게 모셔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해보려고 근데 그게 그냥 안 돼버리니까 그냥 하여간 뭐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막 노골적으로 말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네. 코스모스님이 비슷한 얘기했는데 기회주의 철새 이렇게 네. 코스모스님이 기회주의 철새들이다 이런 얘기. 네. 하여튼 근데 저 생존 본능 얘기하시는데 네. 생존 본능이라는 게 이제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이게 이제 생존 본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2012년부터 안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게 국회의원 여러 번 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해도 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를 왜 할 건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회의원 해가지고 이건 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뭐 저런 방식이 맞는 거죠. 생존 본능 막 어떻게든지 하여간 살아남기 위해서 이땐 여기 붙고 저땐 저기 붙고 내가 모시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뒤통수 때리고 막 하고 뭐 탄핵도 하고 뭐 이게 더 국민의 뜻이냐 어쩌나 그런 뭐 이빠른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의 정치인지 아니면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목숨을 그러면 옛날처럼 죽진 않지만 자 정치인의 그럼 생각을 요거까지 한번 물읍시다. 마지막으로 그런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최순실 사태 난 거 그것까지도 최순실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여간 그 청와대를 많이 들락거리기도 하고 그런 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화면에도 많이 잡히고 그런 걸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좋게 보려고 생각하면 박 대통령이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기가 좀 부적절하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시시콜콜 그런 걸 얘기할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남편하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친구하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남편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믿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가 그 친구로 만족했으면 좋은데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은 그거예요. 네, 친구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말하자면 의지했다, 끌려갔다. 의존하거나 끌려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실책이었는데 그게 과연 탄핵할 만한 사유였는지. 저도 거기는 저도 그게 과연 30몇 년을 탄핵까지 감옥까지 30몇 년을 감옥에 있으라고 형을 때려야 할 건지. 여기 변호사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사람 죽여도 7년인데 법이 고무줄인 게 아니라 뭐야 이거? 법이 고무줄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흐름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넘어간 건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죄명들을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 뭐 이런 죄는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그건 원래 저희가 다 저희가 이제 법대에서 공부하거나 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제집행 면탈 이 세 가지 죄는 이건 조문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기소하면 안 되는 죄다. 그게 법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으로 왜냐면 이건 셋 다 기소할 수도 없지만 기소해봐야 무죄 나는 죄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검사들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면 지들은 아니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 조윤선 장관이나 저 사람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한 짓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 고소하는 거예요. 왜 기소 안 하냐 그러면서 막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고 그건 이미 언제 결판이 났었냐면
97년도 IMF 왔을 때 당시 강경식, 김인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수석하고 재무장관이었거든요. 이 양반들 둘을 그때 이제 IMF가 왔으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YS한테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YS 난 몰랐다 그러니까. 그렇지. 물을 수 없으니까 이 두 사람한테 경제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구속시키기도 하고 막 했어요. 결국 5년, 6년 지나가지고 대법원에 다 무죄 났습니다. 왜냐면 정책적 판단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가만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으면 또 저 직무유기가 돼요 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고. 조금만 하는 거죠. 조금만. 하는 신용 이렇게. 네, 출근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만 해요. 조금만. 그리고 미루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료주의가 이제 무기력해지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여러 질문들도 오시고 뭐 반갑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뭐 강용석 변호사님 바쁜데 너무 또 오래 붙들 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 마치죠. 네, 우리 이봉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 생계형 유튜브. 네. 네,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제가 인정하는 정말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어떤 국제 정세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뭐 그건 뭐 우리가 뭐 다들 인정하고. 아이고 네. 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주정에서 이름 바꾸셨어요? 왜요? 이건 술주정. 그건 다른 코너야 그건. 그건 따로. 그건 일주일에 2번 하는 거고. 혼자 하시면서 또 이거 코너가 있어요? 야, 그거 너무 무시한다, 진짜, 나. 오늘 하루에 뭐 2-3개씩 올리고 그러세요? 무시하지 말아요. 술주정은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네. 하여간 뭐, 이봉규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바쁜데.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술주정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땡큐. 네.